자,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일어났어요. 아, 관하란 문장이 있다고 하자. 아, 관하란 문장이 있다고 하자. 아, 관 보다 뭘 관자. 관하란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꽃을 본다가 된다. 이제 어떻게 나는 꽃을 본다가 될까요? 이건 나자죠, 그렇죠? 나자. 이건 볼관자, 보다는 뜻이고 꽃이죠. 어떻게 이게 주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는 하는 이 나는 한 너에 해당되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죠? 이거는 본다, 뭐 니은다에 해당되는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다음 꽃을 이렇게 볼 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넌, 볼, 미언다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것도 문장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공부했죠. 문장의 5가지 형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었죠. 그죠? 그거 보면은 이제 3형이 있어요. 3형이 보면. 한은 어떻게? 문장에 놓이는 주어가 놓이고, 그죠? 어술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타동사로 쓰이고, 타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목적을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로 버렸어요. 그죠? 주어를 우리 영어로 S로 표시하고 이렇게. 타동사. 이것이 결국 뭐가 돼요? 설명으로 쓰였을 때. 이거 목적. 주어, 설명어, 목적. 이렇게 돼요. 주어, 설명. 주어니까 나는. 너이라는 거 해당한 자가 없더라도 나는. 그 다음 문제의 목적은 타동사로 했죠. 본다. 고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문에 있어서의 이제 문법적인 원칙이에요. 주어, 설명어, 목적 이렇게 놓는 것이. 그런데 이걸 갖다는 우리나라 말 같으면 어떻습니까? 본다. 나는 본다 꽃을 해야 되고 본다 꽃을 나는 해야 되고 꽃을 나는 본다 해도 되고 다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그 의사전도 지장이었죠. 그렇지만 한문은 어떻게 어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술. 곧 위치.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 뜻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아, 관나 했을 적에 나는 꽃을 본다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나온 대로 보면은 화를 먼저 내볼까요? 말 이렇게 돼 있다. 한자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너희 순서만 달라졌어요, 그죠? 아들이 화가 와 있고 화자리 판에 이건 어떻게? 꽃이 나를 본다죠, 그죠? 꽃이 나를 본다죠, 그죠? 그 다음에 관을 먼저 냈고 아를 이렇게 된다. 이래 된다. 이건 무슨 뜻이 될까? 이거는 지금 본다, 나를 보는 또는 보고 있는 꽃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넌 뭐 하고 있는 이게 지예요. 지. 알겠죠? 이게 있어요. 이걸 관형으로 있어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자, 요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문이만큼 어순, 위치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문장이 낱말의 차례잖아요. 순서. 차례를 바꾸면은 뜻이 다음같이 달라진다 해가지고 밑에 내가 꽃을 본다, 꽃이 나를 본다, 꽃을 보는 나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어순을 놓아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뜻이 달라지는 것은 한문의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인 게 뭐였어요? 주어, 설명어, 목적어, 보어, 접속어, 부사어, 간영어 8가지가 있었지. 한문에 문장 성분은 낱말의 차례가 결정해. 놓는 낱말의 차례가 결정해줘요. 어느 위치, 차례가 정해져 있어요. 주어, 설명어, 그 다음 목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차례가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한문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동사가 설명어가 될 때는 타동사는 뭐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타동사다. 이 타동사가
이게 설명어가 됐을 적에 설명어 됐을 적에 설명어 됐다는 거에 타동사가 이 타동사라는 게 뒤에 목적어 있어요. 목적어. 설명어가 되었을 때 설명어가 될 때 앞에 설명이 있죠. 어떻게 이랬을 적에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는데 이 타동사 설명어로 섞였어요. 이랬을 적에는 우리 한문 문장에 5가지 중에서 넣는 말의 차례 어떻게 주어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어 타동사를 놓겠죠. 그죠? 설명을 놓고 그 다음에 목적을 놓고 이렇게 놓는 순서가 그죠? 주어를 영어로 S, 설명을 P, 목적을 O라 이렇게 영어로서 뭐 약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을 가지게 된 것은 요것만 잘 알아두면 돼요. 주어, 설명, 목적. 그래 우리 문장의 5가지 유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거는 뭐냐 하면 말의 차례, 낱말의 차례예요. 낱말의 순서예요. 이 형식은 뭐예요? 주어, 설명어. 이 형식은 두 번째 형식은 주어, 설명어, 보어. 노인순서. 3형식은 주어, 설명, 목적어. 4형식은 주어, 설명인데 이 설명은 특히 수요동사죠. 수요동사, 목적어, 개그가 놓이죠. 개그. 5형식은 주어, 설명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놓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5가지 형식을 공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자 210페이지 하단 보시면 그러나 긴 문장에서는 판단이 그리 쉽지 않다. 보기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우리 논어에 나오는 논어 하기통에 나오는 것들 유, 공, 자, 원, ang, 자, 네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띄어서 했어요. 해석의 편을 위해서. 원래 다 붙어져 있죠. 영문이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유 자 한문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자 유는 뜻이 많을 거예요. 붕은 벗이고요. 그죠? 요거는 몸으로부터 그죠? 원은 멀다 했으니까 원방하면 먼 곳이요. 먼 곳으로부터 보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면은 첫 번째 해석은 이 유를 유 있잖아요. 유를 어떤이란 품사로서는 관형사, 문장 성으로서는 관형어로 보고 그럼 어떤 것이 이렇게 돼. 어떤 것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먼 곳으로 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 하나. 또 하나 여러분 208페이지 바로 보세요. 208페이지에 보면 이는 요걸 앞에 걸 선행절이라고 그래요. 유붕자음방 이걸 선행절 앞에 있는 선행절 두 번째는 선행절로 보고 자 선행절을 보고 이 선행절의 선행절의 설명어를 보고 설명어 유붕 다시 설명해서 이번에서 유붕 요걸 선행절을 보여요. 유붕까지만 선행절을 보고 다음 방례를 결과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유는 특수동사를 보는 거예요. 벗이 있다. 벗이 있다. 동이 주어가 되겠죠.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이에 유부터 요 뒤에 있잖아요. 유 자음 방례 이거를 절로 보는 게 하나 있죠. 주어 설명을 갖추는 주어 설명을 갖추는 걸 자 벗이 먼 곳으로서 오는 것이 있다. 오는 일이 있다. 명사형으로 해서 절이니까 명사형으로 요거의 유에 요게 뒤에 것을 전부 주어로 봐가지고 먼 곳으로부터 벗이 오는 옴이 있다 또는 오는 일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유 이거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이 뒤에 있는 글자 붕 이런 거를 어떤 높낮이 장단 이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쓴 뜻이 뜻없는 글자 곧 이걸 뭐라 하면 우리 조성자라고 해요. 조성자 한자로서는 고르다 고를 조자 소리성자
소리를 거르는 거 있죠. 우리 이거는 이제 고름 여기서 고른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라고 하면 고름 소리라 해서 고르다 고름 소리. 요걸 봐 이건 뜻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먼 곳으로부터 왔다. 그냥 이렇게 해서 방구였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 하나하나 제가 말하는 건 이것이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장이 놓이는 거 아까 1형식 5형식 있잖아요. 그런 걸 또 그런 걸 대접 뭐라 하면은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위치인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 단순히 그냥 소리를 그냥 골아주는 거로 있느냐, 아니면 관형사로 저리 꾸미주는 게 있냐, 그런 위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는 하지만 뜻이 이렇게 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있어가지고 208페이지 보시면 일어났어요. 이 경우 일본 사람들은 이로 새긴데 이 선행절의 설명으로 새긴데 선행절의 설명, 이 앞에 선행절. 일본 사람들도 하면은 먼 곳으로부터 요까지 이해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벗이 있어서 벗이 있는데 먼 곳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네 번째 이거 그냥 큰 뜻이 없고 그냥 소리를 몰아주는 조소어도 그냥 먼 곳으로부터 벗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고 밑에 그 출처도 이렇게 박혀놨네요. 조그맣게. 자, 이런 모두가 문장에서 문법소를 줄이면서 결과이다. 문장의 위치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문법소를 줄여놨어요. 특히 결정적인 거는 한문에서 문법소를 많이 생략해 버린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어떤 것이 하는 이에 해당되는 거 이게 있다가 하면 말을 한 장이 있다가 하면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겠죠, 그죠? 그다음 먼 곳으로부터 요거 하면 6개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아마 뜻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법소를 줄인 결과이다 그랬어요. 어떻든 이러한 문장의 해석은 순전히 문맥에 따라야 하니 거기에 또한 한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문은 결국 문법소가 없기 때문에 그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한문에서도 반드시 이제 우리나라 말에 있는 문법소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보면은 그러나 한문에 문법소가 없느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문법소라는 게 또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문은 문법소를 생략하고 문장을 쓰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에요. 원칙이에요. 문법소를 생략하는 게 원칙이에요. 문법소를 집어넣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일어났어요. 2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을지문덕. 그 다음에는 뭐는 가만 여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순신. 그 다음에 조선지. 명장야 이랬어요. 자, 얘가 지금 저 빨간 걸 써나기만 하면 을지문덕과 우리나라 말에 과에 해당되는 문법소 과에 해당되는 이어 있죠. 이순신언, 조선의, 이게 의 하는 거. 우리나라 말에 의. 여기 해당되는 의, 명장이다. 우리나라 말에 이다라의 표현을 쓸 수 있는 이게 또 문법소예요. 자, 이렇게 문법소를 넣어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을지문덕과 이순신은 우리나라 말에 은 하면 주어의 주격에 해당되는 뭐 있어요. 지를 써도 되고 또 그다음 야를 써도 되고 자를 써도 되고 야자를 써도 되고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이것도 또 생략해놨지만은 그렇지만은
생략돼 있어요. 지금 여기 생략돼. 이렇게 문법서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반대로 문법서를 생략을 하는 것이 빨간 걸 주는 이것이 한문 문법의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면 얼지, 문덕, 이순신, 조선명 이거만 있는 거예요. 다 의미소도 의미소.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래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첫째, 우리 한문의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어. 그 의지에 해당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문 문법수를 줄이는 것이 대다수라니까 어디에서 주어면 어디에서 목적 이래 보면은 어떤 문법수가 생략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만에 해당되는 어디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살펴가지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어떻게? 이 경우도 역시 한문의 어려움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것이 문법을 줄여가지고 쓰는 것이 예사랍니다. 자, 208페이지 이제 하단 부분 결국 한문이 어렵다는 것은 대개의 문장이 거의 의미소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소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법소가 거의 생략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말의 어절, 띄어쓰기 하는 어절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의미소하고 문법소로 되어 있잖아요. 나, 너남, 나라는 의미소하고 너난 문법소 있지. 문법소로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으므로 문법소를 통하여 우리는 곧 문장 성분을 알게 되죠. 그죠? 나, 넌 하면 나는 넌이라는 것이 뭐예요? 문법소인데 넌이라는 이걸 보고 뒤 앞에 있는 나라는 것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알 수 있죠. 주어, 문장 성분,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게 되는데 한문에서는 말입니다. 그것이 되게 의미소로 문법소를 나는 하는 이런 다 생략되어 버려요. 그래서 의미소로만 되어 있어. 위치에 따라서 사용돼. 얼지, 문덕, 이순신, 조선 위치에 따라서 주어, 설명은 목적 이래 되는 거예요. 의미소로 되어 있어. 되게 의미소로 되어 위치에 따라서 성분이 결정되므로 한문에서 뭐 할 때가 많은 것이다.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요? 5가지 문형을 알아야 되지, 그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알아야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가보면 그러면 한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정확히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앞에 저 배운 한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해 한문 산문과 한시 해석 대하여 규명하기로 하겠다. 깊이 연구해 밝혀보겠다. 이래 놨어. 이래가지고 앞에 이 한문의 왜 해석이 어렵냐 하는 거를 이렇게 앞에서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